오늘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NS에 잘 나오는 구근식물에 대해서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이름은 핑크참이고요. 수선화입니다. 먼저 SNS에 얼마나 잘 나오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비교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어제 오전에 테스트로 제 하드에 있는 그 수선화 사진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제 인스타에 올려봤어요. 제가 참고로 포토샵을 할 줄 모르고 필터 쓸 줄도 몰라요, 잘. 그래서 사진을 있는 그대로 찍는데 게다가 똥손입니다. 그래서 잘 나온 사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SNS에 하나씩 업로드를 해봤어요. 업로드를 해놓고 보니까 다 예뻐 보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면 타이티랑 그 다음에 핑크참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핑크참 쪽이 훨씬 더 분위기가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 똥손이라서 잘 찍은 사람들의 사진을 몇 개를 준비를 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왜 SNS에 올리면 참 예쁜 식물이라고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핑크참은 SNS에 올리면 참 예뻐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실물로 봤을 때는 가장 실망했던 식물이에요. 사실 아이도 제가 아이를 낳고 또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남들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못생겨도 사실 내 자식이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냥 고슴도치맘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진짜 다 뭐래도 이뻐 보이고 못생긴 얼굴마저 심지어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근데 이게 자식이 여러 명이면 아무래도 좀 더 이쁜 자식, 그 다음에 손이 좀 덜 가는 자식, 덜 아픈 자식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 같아요. 구근식물도 사실 우리가 구근부터 심어가지고 물 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봄에 잠깐 피어나잖아요. 이게 절대적으로 예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키운 정이라고 하는 걸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를 키우면서 들인 시간의 그 값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식물도 요게 하나만 있으면 진짜 이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한데 이게 옆에 다른 애들이 이게 비교가 돼가지고 이렇게 따라라라 있으면 아무래도 그 중에서 더 예쁜 애가 있게 되고 그 중에서 좀 덜 예쁜 애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키웠던 그 많은 추식 구근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실물로는 핑크참이 좀 덜 예쁜 쪽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핑크참이 색감이 되게 청순하고 여리여리해요. 그 일전에 말씀드린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는 청순하지만 되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되게 생기발랄하거든요. 이 핑크참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있으면 좀 보는 사람도 덩달아 이렇게 좀 같이 차분해지는 꽃이에요. 근데 이 꽃이 가을에 피었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맞아서 더 예뻐 보였을 것 같은데 이게 초봄에 피어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이 겨울 동안 이 징글징글한 겨울 동안 추위를 견디면서 지내왔는데 이 꽃에 쌀쌀한 기운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좀 같이 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봄에 좀 밝고 좀 따뜻한 이미지의 색감을 원하잖아요. 그 겨울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마음이 상대적으로 요 차가운 색감, 그 다음에 분위기 있는 요런 색감의 이 핑크참을 좀 이렇게 밀어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계절에 보면 가을이잖아요. 지금 보면 타이티보다 핑크참이 더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꽃 색감 같은 경우는 계절, 그 다음에 온도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추운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 더 그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핑크참이 그러면 SNS로만, 사진으로만 예쁜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키우면서도 얘를 좀 돋보이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얘를 심을 때 주변에 다른 애들을 놓지 마세요. 특히 초식구군. 초식구군 같은 경우는 뭐 튤립, 히아신스, 무스카리 얘네들 다 색감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색감 자체가 생기가 있는 색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튄단 말이에요. 존재감도 강하고. 근데 이런 애들 사이에 핑크참이 있으면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핑크참을 여러분들이 키우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 개를 키우고 있다, 다른 애들도 키우고 있다 이러시면 이 핑크참을 단독으로 어떤 구역을 줘서 좀 다른 색감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좀 멀찍이 떨어져서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보다는 여러 개를 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이 피고 나면 요거를 잘라가지고 절화로 즐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화로 잘라서 쓰실 때에도 다른 색감이 튀는 그런 꽃들이랑 같이 잘라서 이렇게 넣지 마시고 핑크참만 모아서 꽃병에다 꽂았을 때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핑크참만 다 잘라가지고 화병에다 이렇게 꽂아서 즐기시면 이 핑크참을 예쁘게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사진으로만 더 예쁘다고 하면, 특히 SNS에 올리기에 좋다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가드너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직접 보고 즐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지만 봄에 예뻐서 이렇게 잘 즐겼던 꽃들 지금 6개월이 지난 가을에 생각을 해보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진도 굉장히 꽃을 향유하는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진에 잘 찍히는 꽃이라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 혼자 즐기는 것도 좋지만 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즐겨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럿이서. 심지어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는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면서 지내는 그 빈도수가 더 늘어났으니까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졌어요.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부작용이 많지만, SNS를 꽃사진 보는 용도로 이용을 하게 되면 요 추식공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 베란다가 없다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키울 여건이 안 되거나 키울 실력이 안 돼서 키우는 분들이 많지, 경제력이 부족해서 못 키우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왜냐면 구근 자체가 워낙 저렴하니까. 튤립 같은 것만 해도 하나에 500원 정도고, 다른 식물에 비해서는 비싸서 못 키우는 식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튤립, 히아신스 이런 거를 잘 키운 사진을 SNS에 올렸다고 해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아니면 자격지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사실 편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만족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 SNS의 순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 예쁜 꽃을 나눌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SNS에서 잘 어필할 수 있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핑크참이라는 이 수선화는 SNS에서 잘 어필할 수 있는 식물이라는 거. 그래서 한번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핑크참을 키워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수선화 구매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수선화 품종 이름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꽃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품종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선화 같은 경우는 꽃잎의 모양, 꽃잎의 색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컵의 모양, 컵의 색깔, 그 다음에 꽃의 크기, 그리고 꽃이 하늘을 보고 피는지 앞을 보고 피는지 요 아래를 보고 피는지 이 각도에 따라서도 다 품종 이름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얼굴이 똑같아 보여도 걔네들은 뭐 키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뭐 꼽히는 각도가 다르다든지 뭔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일단 알고 수선화 품종을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수선화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양재동 꽃시장에 나아동에 가면 그 맨 끝에 태강식물원에서 운영하는 매장이 있어요. 여기 가면 정말 다양한 식물의 다양한 구분들이 진열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직접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온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품종 이름을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수선화 구군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 거기 보면 이제 종묘사들 있어요. 무슨 종묘, 무슨 꽃씨물 뭐 이런 식으로 종묘사들 판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 사이트마다 다 추식 구분란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폴더에 들어가 보면 수선화, 튤립, 히아신스, 무스카리 이런 식으로 그 각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카테고리화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적게는 뭐 4-5개에서 많게는 뭐 20개 정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많은 품종들이 이렇게 리스트업 돼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거 보실 때 처음에는 이렇게 종류가 많아? 이러면서 살짝 멘붕이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그 리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왜냐면 튤립이랑 다르게 수선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튤립만큼 품종이 다양하지 않고 또 들여오는 품종도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판매 사이트 한두 개 정도를 꼼꼼하게 이렇게 읽으시면 그 다음 사이트부터는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스캔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한두 개를 되게 꼼꼼히 보세요. 그래서 요거 보실 때 마음에 드는 수선화를 발견을 하면 거기 들어가서 이름만 적어 놓지 마시고 이름 옆에 얘를 구입하려면 최소 몇 개를 구입해야 되는지 요거를 최소 구입 수량이라고 하는데요. 판매 사이트마다 그게 다를 거예요. 보통은 최소 구입 수량이 1개, 2개 이렇게 작을수록 단가는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품종을 발견했을 때 이게 어느 사이트에서 최소 구입 수량은 몇 개였다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택배비를 안 내려면 그러니까 무료로 배송 받으려면 최저 이 사이트에서 한 3만 원을 구매해야 된다 5만 원을 구입해야 된다 이런 택배비 관련된 조건도 적어 놓으세요. 왜냐면 그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이렇게 막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 택배비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택배비에 관련된 사항도 반드시 거기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에 드는 품종을 발견하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쳐가서 예산에 맞게 가장 원하는 품종을 골라서 구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나는 되게 돈이 많다. 그리고 심을 곳도 많다. 근데 내가 결정장애가 있다. 얘랑 좀 비슷한데 둘 다 너무 예뻐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가 좀 어렵다. 이러실 때에는 그걸 다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튤립 같은 경우는 구근비대도 해야 되고 또 잎도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따닥따닥 심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서로 이렇게 밀쳐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띄엄띄엄 심는 게 제일 좋은데 수선화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일단 잎이 가늘고 길기 때문에 이 잎이 꽃이나 줄기를 밀어가지고 얘네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닥다닥 심는 게 가능하고 또 수선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적응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닥따닥 심어도 구근비대나 구근번식이 잘 되는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멀찍이 심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선화 같은 경우는 실내 가드닝이라고 하더라도 좀 많은 수량을 사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따닥따닥 모아서 이렇게 심어도 되는 식물이니까 많이 구입하고 싶으시면 많이 구입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선화를 구입을 하시면 되고 다행히 핑크참 같은 경우에는 인기 품종이에요. 핑크 수선화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판매처마다 하나씩은 다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게 여러 개면
다른 애들에 맞춰서 핑크참을 끼워서 구입을 하시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핑크참만 단독으로 다른 사이트에서 택배비까지 물어가면서 이렇게 구입을 하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택배비랑 이런 거 계산을 해봤는데 뭐가 안 맞다 그러면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태강식물원에 직접 가서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핑크참에 대한 소개는 다 했고요. 이제 다음 영상 주제는 향수선화로 잡았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요 영상 촬영이랑 편집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앞으로는 몇 개씩 이렇게 공통된 주제로 묶어가지고 함께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향수선화 추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향수선화를 추천을 하려고 해요. 사실 수선화는 다 향기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향이 부분을 구입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 그런 품종만 모았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엘리치어, 그 다음에 지바수선화, 그리고 오렌저리 요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